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로라입니다. 타로 공부 이후에 사주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사주를 봐드린 분들께서 사주 전용 컨텐츠를 꾸준히 제안해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부끄러워했는데 그동안에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사주 전용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연애 시그널이에요. 짝짝짝짝. 연예계와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연애운이 폭발하는 분들 대상으로 언제쯤 연애하게 될지 그 시점을 보는 컨텐츠인데요. 스타 멤버십 회원이신 놈놈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연예계 쪽으로는 많이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특성을 잘 알고 하는 건 아닌지라 사실 많이 떨리거든요. 상담도 매번 할 때마다 떨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연예계 쪽은 팬분들도 연관이 되니까 조금 더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해보겠습니다. 사주를 모르시더라도 크게 사주 용어에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주의 간단한 용어만 언급을 하게 되는데 사주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애 시점에 대해 파악하는 걸 목표로 하는 영상이니까 많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연애 설렘 시그널 첫 주인공은 바로 찰스 앤터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찰스 앤터님은 연애 프로그램 리액션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셨죠. 이렇게 매력 있으신 찰스 앤터님께서 모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제 연애 설렘 시그널 첫 주인공으로 준비하게 됐는데요. 아직 제가 많은 걸 알지는 못하고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찰스 앤터님과 팬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찰스 앤터님은 어떤 분인지 볼까요? 찰스 앤터님의 사주팔자 명식입니다. 신사일주시죠. 시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찰스 앤터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나 결론까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흐름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 명식을 보면서 흐름 위주로 함께 연애운을 예측해 보자고요. 신금은 사주에서 10가지의 천간인 목화, 토금수, 음과 양의 글자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혹은 완성된 글자라고 하는데요. 물상으로는 날카롭게 다듬어진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라고도 해요. 작지만 강한 칼날 같은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지에 있는 사화를 통해서 장점을 잘 드러내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화가 정관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제된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 관계 모두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있는 걸 선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언행도 그렇게 하시고요. 생각하기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언행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억제하기도 해요. 사람을 사귈 때도 아무하고나 쉽게 친해지지 않고 한번 마음을 열면 오래 신뢰를 유지하는 타입이에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지지의 사화, 천간의 기토가 2개 나란히 있고 목이 약하고 수가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먼저 지지의 사화를 보면 나란히 2개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걸 병존이라고 해요. 일지와 월지의 사사병존이 정관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면의 추진력과 열정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속마음에서는 내가 정한 목표는 꼭 해내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한번 목표로 삼으면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행동하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화는 찰스 앤터님에게 정관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을 통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완벽주의에 가깝다라는 것도 돼요. 스스로를 통제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다는 거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연주로 찰스 앤터님의 첫인상을 볼 수 있는데요. 찰스 앤터님은 기묘 연주예요. 편인과 편제로 되어 있어서 다정다감하고 매력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표현력도 좋아서 두루두루 잘 친해질 수 있어요. 가까워질수록 세심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을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첫인상과 다르게 조금 가까워지면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거나 작은 흠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섬세하다와 예민하다 사이에서 평가가 갈릴 수 있어 보여요. 딱 이분만의 팬층이 있는 거기도 해요. 천간의 기토 편인이 나란히 있는 것도 특징이었죠. 기기병존이 편인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만물이 자라나기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편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건 나만의 세계관이 뚜렷하게 있다는 건데 그 세계관을 기준으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해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찰스 앤터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해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팬층이 명확할 것으로 보여져요.
있어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 팬층이 명확하다는 건 그만큼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여서 아마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나 부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악플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조금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정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만족시키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 팬층을 더 두텁게 하고 그 팬층을 많이 챙기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정관과도 가깝기 때문에 찰스엔터님이 생각하시는 연애의 대상은 그 기준도 굉장히 명확할 거예요. 그만큼 그 대상들이 찰스엔터님의 허들을 넘기가 힘들다는 게 되겠죠. 하지만 허들을 넘었다면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누리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편인이 병존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면 지인 중에 일부는 고집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표현을 굉장히 예의 있고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고집만 꺾을 수 없을 뿐이지 나름의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느끼기도 할 거예요. 찰스엔터님은 목이 약하고 수가 없는데요. 시주에 수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목은 찰스엔터님에게 재성인데 이건 표현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목표나 금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목이 약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성취와 자존감을 더 큰 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재성이 있으신 분은 글이나 그림, 몸으로 표현하시는 편이거든요. 연프 리액션 영상을 보면 계속 글을 적으면서 보시더라고요. 목이 약하긴 하더라도 정관이 있어서 잘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생각을 글로 정리하면 나중에 한번 돌이켜봤을 때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수는 찰스엔터님에게 식신과 상관이라는 표현력을 의미해요. 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되고요. 시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없을 때에는 행동이나 마음의 확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즉각적으로 실행하기보다는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는 편이에요. 주변에서 바로 해보자 이렇게 해도 확신이 없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바로 조정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요. 내가 택한 방향대로 가야 하고 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간다랄까요?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이런 식상이 없으면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추진력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주로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신뢰가 많이 쌓여야 마음을 열겠죠. 하지만 찰스엔터님이 표현을 적게 할 뿐이지 상대방이 다가오면 경청하고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예술이나 창작면에서도 갑작스러운 발산보다는 오랜 시간 준비하고 다듬어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내는 스타일이신데요. 즉각적으로 발산하기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메모나 계획, 자료 축적을 먼저 해두시는 편인데 이렇게 보면 찰스엔터님 아닌 것 같죠. 보니까 찰스엔터님 대운이 식상대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표현력도 좋아지고 즉각적인 발산력도 좋아지고요. 추진력도 좋아지죠. 사주팔자는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성격이나 환경, 움직임은 대운과 세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변화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겠죠. 정말 간단하게만 봐도 이 정도인데 자세하게 보면 너무너무 내용이 많아져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찰스엔터님의 연애운을 드디어 보도록 할까요? 모쏠이라고 했던 찰스엔터님이 갑자기 연애 프로그램처럼 데이트 컨텐츠를 올해부터 하게 되셨죠. 저는 이것부터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많은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 해라서 찰스엔터님도 연애운이 굉장히 커지실 텐데요.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연애에 대한 생각도 점차 달라지게 되실 것 같거든요. 싱글일간 여성분들은 특히나 25년에서 27년에 이성운과 출산운이 강해지는 시기인데요. 싱글분들이시라면 연애운이 굉장히 강해지고 연애 중이시라면 결혼운이 강해지고요. 결혼을 하셨다면 임신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찰스엔터님께서 신사일주이신 걸 보고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바로 연애를 하기도 하지만 찰스엔터님은 기준이 높기도 하고 식상이 약하기도 해서 대운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중함이 이미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연프 컨텐츠로 먼저 연애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기도 했을 거예요. 1월 후반에 월간 데이트 컨텐츠를 처음 선보이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기획은 10월 중후반에서 11월 중에 기획이 되셨을 것 같고 이때 했다면 미토가 오는 달에 사주 구조
구조에 따라서 계속 갈지 그만둘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미토가 오는 달은 25년 7월이거든요. 찰스 앤터님이 25년 4월에서 5월쯤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보니까 진행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첫 영상에 올라왔었던 1월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편씩 할 때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나?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맞나? 싶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매 월마다 준비하는 컨텐츠니까 1월에 업데이트를 했다면 1월에 또 다음 컨텐츠에 대한 촬영을 하셨을 텐데, 이럴 때마다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다가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잡을 때까지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적으로도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편인과 정관이 병존으로 운을 세게 받으시는 분들은 악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나만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팬층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의견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악플도 많이 더해졌을 텐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건 쉽지 않죠. 그런데 편인이 이렇게 병존으로 있거나 기둥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거든요. 정관이 이렇게 세니까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해요. 저도 정관이 꽤 있어서 찰스 앤터님 마음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도 강했는데,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내 맘과 다르게 반응이 또 좋으니까 잘 끌고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책임감이 보여져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미토가 오는 7월에 마무리 영상을 올리게 되셨는데, 실제 마무리는 묘호파가 있는 6월에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주에서 지지에 있는 파 역할을 좀 크게 보거든요. 뭐 하나는 꼭 깨지더라고요. 보니까 이후에는 리액션 영상만 주기적으로 쭉 올리셨죠. 찰스 앤터님의 연프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다른 건 몰라도 찰스 앤터님 입장에서는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거다라는 건 팬분들은 잘 알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8월에 간목 정제가 딱 떴죠. 재성은 찰스 앤터님에게 금전이나 목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찰스 앤터님에게는 목표가 가장 중요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연애설렘 시그널 컨텐츠를 8월 13일부터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찰스 앤터님은 지금쯤 공개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뭐가 없나 하고 봤더니, 마침 8월 12일에 NCT 마크님과 함께한 찰수다 에피소드 첫 화가 공개됐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앞으로 찰스 앤터님은 운을 어떻게 써가시는지 봐야겠지만 26년 4월에서 5월까지는 이끌고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낀 뒤에 드디어 찾아온 정말 중요한 연애의 시점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정관, 편관과 같이 이런 관성을 남자로 보는데요. 이런 운이 올 때 남자 운이 있다라고 봐요. 남자를 뜻하는 글자를 다르게 쓰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찰스 앤터님의 일지, 월지에는 남자를 뜻하는 정관이 있고 이미 이성분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여져요. 이건 친구들도 이성 친구들이 많고 내가 있는 환경도 이성이 많은 곳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찰스 앤터님이 만드는 컨텐츠와 그리고 콜라보와 같이 함께하는 컨텐츠와 같은 경우에도 이성분들과 함께하는 컨텐츠가 많다, 아니면 이성과 관련된 컨텐츠가 많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찰스 앤터님은 화기운이 들어올 때 이렇게 연애운이 세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에 화기운이 들어오는 때는 1월, 5월, 6월, 10월, 11월인데요. 이미 상반기에 화기운이었던 1월, 5월, 6월은 월간 데이트를 하셨었죠. 그런데 화기운이 조금 빠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때는 연애라기보다는 연애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시도를 위한 그런 컨텐츠 제작에 쓰셨던 걸로 보여져요. 25년에서 27년은 화기운이 정말 센 시기고요. 25년의 10월과 11월에 화기운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화기운이 심지어 위에 떠있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이 더 크기도 해요. 10월에 정관의 정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정관의 정인이라는 건 공식적인 자리나 소개팅 같은 약속된 만남일 수 있고요. 이건 공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돼요. 만약 알고 지낸 분이라면 25년 기준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함께했던 분 중에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영상에 등장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어떤 분들이 계신지 봤는데 이때 보니까 생일 파티가 있었고요. 선배 집에서 수다하는 영상과 경주, 스위스 여행이 있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만남들이 있었고 다른 분들과 콜라보 영상도 찍으셨을 텐데 이때 계속 겹치는 분은 유튜버 승원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승원님이 완전 철옹성이라는 이야기를 지인분께 전해드렸는데 승원님의 사주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딱 보기에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해서 승원님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계기가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승원님을 포함해서 누군가와 인연이 된다면 10월은 서로가 마음을 확인하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중에게 드러나는 건 10월 중후반에서 1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이때가 아니더라도 26년은 찰센터님께는 이성운이 기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성과 함께하는 컨텐츠나 만남에 대한 기회가 25년보다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찰스앤터님의 연애운을 알아봤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25년 10월과 11월이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찰스앤터님 메이크업 받으셨을 때나 월간 데이트 하셨을 때 보니까 너무 예쁘시던데 사주 명식을 보니까 마음까지 예쁘고 올바르신 분이라서 꼭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연애운이 궁금한 연예인 혹은 인플루언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제안 주신 분들 위주로 꼭 선정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찰센터님께도 두근두근한 에너지가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연애설렘 시그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